저분 같은 경우는 협심증 증세가 좀 이렇게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협심증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이란 것은 심장이란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을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지는 증세는 20대 초반부터 이미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한 70% 정도 혈관의 면적이 한 70% 정도 이제 막히게 되면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협심증이 있고 또 다른 심근경색이 있는데 강태호 아나운서님, 네. 혹시 이렇게 심근경색하고 그리고 협심증하고 어떤 질환이 이렇게 더 위험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반인들은 사실 이 협심증과 그다음에 심근경색. 네. 이 두 질환의 차이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더 위험한 것은 심근경색이 이렇게 더 위험합니다. 예. 심근경색이 이렇게 더 진행되고 더 이렇게 위중한 질환이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해서 이미 심장이 이렇게 뛰지 않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앞에 이렇게 보이는 그 그림이 심근경색으로 완전히 막혀 있고 협심증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막힌 것이 약간 좁아만졌고 약간 이렇게 혈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협착으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혈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이런 원인으로는 흡연, 당뇨, 고혈압,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동맥경화증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서 이런 협심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협심증 증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흉통, 가슴의 통증입니다. 가슴이 이렇게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뽀개지는 것 같다, 고춧가루를 가슴에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다, 숨이 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진다든지 그리고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상황에서 이렇게 심해지게 됩니다. 또 가만히 안정하게 되면은 또 증상은 또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증상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응급실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분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이 환자분이 협심증이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이 환자분께서 호소하는 증세로 봐서는 이 협심증 증세가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2년 전 교통사고로 이렇게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교통사고로 척추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척추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협심증 증세가 이렇게 더 심해진 것 하나랑 또 스트레스로 교통사고 이후에 이렇게 스트레스로 이게 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이 이렇게 한의원에 오시면은 척추 교정, 특히 이렇게 흉추 부위를 심장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흉추 5번, 6번 이 부위를 교정을 해서 이분의 이렇게 증세를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환자분이시고 젊은 분이고 그리고 체격을 보니까 175cm에 72kg, 굉장히 건장한 체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셨다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건장한 남성이시기 때문에 어떤 골절이라든지 극돌기가 부서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골절이란 것은 이렇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넘어지게 되면은 아마 뒤쪽의 근육들이 많이 이렇게 타박으로 이렇게 뭉치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리 뒤쪽에 가장 큰 근육이 요방향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안쪽으로 척추 기립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요방향근이나 척추 기립근 쪽에서 손상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치료를 이렇게 받고 계신데 치료가 이렇게 더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증상이 많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그 몸 상태가 많이 좀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진액이 소모가 많게 됩니다. 이런 진액의 소모가 많게 되면은 골반하고 허리를 받쳐주게 되는 장요인대라든지 그리고 그 골반 아래쪽에 있는 인대 쪽이 이렇게 쉽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방향근 같은 큰 근육이 이렇게 많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통증이 있고 다치게 되면은 그 치료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넘어지셨기 때문에 아마 뒤쪽의 근육들이 손상되고 복부 앞쪽에 이렇게 근육들은 손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환자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뒤쪽의 근육하고 인대가 많이 이렇게 손상됐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인대랑 근육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좀 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염시켜주는 봉침이나 봉약침을 통해서 이분의 이렇게 인대나 근육 쪽에 있는 염증을 조금 소염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약침, 녹용약침이나 홍화약침을 통해서 어혈을 좀 더 풀어주고 윤을 공급해서 근육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은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